안녕하세요, 오심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뒤에서 보시는 이 부분에서 보이시죠? 걸어뜨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만나요 라고 하고 영상을 끝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걸어뜨기를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단까지 뜨면 더 이상 사실은 제가 설명해 드릴 구간은 없어요. 이 무늬 다음이 아까 처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늬의 반복이에요. 이 무늬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 이 무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다시 이 무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 이 무늬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 이 무늬가 들어가고 이 무늬가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서 쭉 떠가면 이렇게 끝부분에 애칭을 하고 끝내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특징은 같이 뜨는 거니까 조금씩 잘라서라도 이왕이면 같이 뜨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뜨다가 뒀더니 여기가 이렇게 휘어졌죠?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코가 돌아가거든요. 아, 참, 이거 코 끼우실 때요. 이 코가 어디가 위아래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줄을 당겼을 때 딸려오는 애가 있어요. 딸려오는 애가 내 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딸려오는 애가 얘예요. 얘가 내 쪽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코가 바늘에서 빠졌을 때 다시 끼우고 싶은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겨 보시면 표가 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뜰 단은 20단이에요. 20단이고요. 이미 가마뜨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한길긴뜨기로 갑니다. 한길긴뜨기, 코늘리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한국 지금 코로나가 되게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방금 코로나 검사하고 왔어요. 여기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검사하는 인력들이 와서 전 주민 강제 핵산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쫄랑쫄랑 댕겨왔어요. 코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라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아파트에서 실시한 핵산 검사만 4번째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속 쭉쭉 떠서 올려볼게요.
나중에 아랫단을 마감할 때도 지금 이 방법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마감한 게 2단을 뜨고 요 밑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다음에 피꽃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한 2단 정도 더 떠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기는 해요. 코가 빠지네요. 취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테이블보 도안 같은 거 여러 개 찾아보시면 되게 엣징이 화려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테이블보 엣징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도 되게 이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려한 인간이 아니라서 단순하게 깔끔하게 그냥 핏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 도안에는 마무리단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삼각줄이고 사이즈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런 건지 무늬단에 대한 차트만 있고 마무리단에 도안이 없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주먹 쥐듯이 바늘을 잡고 뜰 때는 어떻게 떠요? 라고 물어보시던데요.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이 부분을 눌러요. 그러면 바늘이 보세요, 이 방향이 되거든요. 이 바늘의 코끝이 살짝 저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고 돌리고, 보세요. 오른손은 가만히 있는데 얘는 왼손이 조금 움직이는 편이에요. 오른손은 그냥 바늘만 살짝 돌려주는 역할. 그것도 손가락이 지문으로 이렇게만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요. 바늘을 빼기 쉽게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왼손만 왔다. 이게 사실은 보세요. 원리가요. 이렇게 감고 넣고 빼고 다시 넣고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뜨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넣는 순간, 자 보세요. 넣는 순간 손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벌써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고 빼고 이렇게 그래서 왼손이 좀 이때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뜨시면 아무래도 손목에 무리가 좀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헐렁한 거나 긴뜨기, 퍼프뜨기 같은 엄지손을 많이 써야 되는 힘이 좀 들어가는 이런 거를 쓸 때는 아무래도 이 자세가 조금 손에 덜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뜬답니다. 이게 은근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좀 천천히 떠서 그렇고, 뜨는 자세가 제 앞에 사실은 실이 딱 보이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지금 뜨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어설퍼 보이는 거랍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뜨면은요, 돋보기를 보면서 뜨는 기분이에요. 늘림코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꼽아줘야 되겠죠.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어떡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잡고 뜬 역사가 더 길어서 확실히 빠르기는, 이렇게 잡고 뜨는 게 빠르긴 해요. 이렇게 막 뜨고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뭔가 기계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뜬답니다. 이 단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게 없어서요. 이렇게 뜨시면서 그냥 같이 뜬다 생각하고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떠봅시다. 뜨는 각도를, 동영상 찍는 각도를 바꿔놨더니 되게 불편하네요. 원래 뜨던 방식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고 떠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익숙해지려나요? 이것도 이렇게 뜨다 보면? 뜨개를 하실 때는 손에 힘을 가급적이면 확 빼고 뜨셔야 해요. 힘을 주면 손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뜨개 재능 기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초보였던 어떤 분이 사슬뜨기랑 짧은뜨기만 하고 몸살이 나가지고 되게 아팠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 잡는 거나 바늘 잡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꼭 치과 다녀온 것처럼 몸살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뜨실 분들이면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봄이 너무 짧아져서 저는 이런 면으로 된 소를 뜨고 나면 그냥 가방에 쑤셔서 넣고 다니면서, 에어컨이 되게 세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깨가 시리더라고요. 슬픕니다. 그래서 어깨를 살짝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할까 합니다. 요거 뜨고 나서 다음엔 티매트를 같이 떠볼까, 아니면
귀여운 토끼 인형을 하나 같이 떠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코늘림 자리입니다. 하나, 둘, 두 번 감고 1, 2, 이렇게 늘려주는 거 아시죠? 자, 또 사슬 3개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들 보시면 코가 보여요. 코늘림을 2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 나는 이제 코너예요. 한 코 뜨고 한 코 비우고 한결긴뜨기 기억나시죠? 한 코 뜨고 한 코 비우고 한결긴뜨기, 다시 한 코 뜨고 한 코 비우고 한결긴뜨기. 아, 제가 화면을 보고 뜨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코가 잘 보이네요. 저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요 화면을 보고 계실 분들한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갈게요. 요거 다음에는 무슨 단이 올까요? 당연히 전부 한길긴뜨기 라운드가 옵니다. 무늬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위는, 무늬가 끝나고 나면 그 위는 한길긴뜨기 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길긴뜨기와 걸어뜨기는 꼭 세트로 같이 옵니다. 한길긴뜨기 다음에는 꼭 같이 온다는 거. 근데 걸어뜨기가 먼저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가운데 부채 무늬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4단? 한 섹션이 4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가고요. 이거를 만약에 겨울실로 뜨시고 싶은 분은 똑같아요. 겨울실 중에 좀 이렇게 얇은 실들 있거든요. 얇은 실로 두꺼운 바늘로 뜨시면 돼요. 겨울이라고 해서 두꺼운 실을 두꺼운 바늘로 쓰시면 진짜 그야말로 갑옷이 됩니다. 숄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소재의 차이뿐이지 하늘하늘해야 이뻐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바늘 숄을 되게 많이 떴는데 대바늘 숄은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부 가터뜨기로 뜨는 숄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관리가 쉽거든요. 근데 대바늘뜨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특히나 대바늘 무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세탁을 하고 나서 핀으로 꼽아서 블로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주지 않으면 무늬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바늘 뜬 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힘들어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코바늘로 뜬 숄들은 세탁하고 나서 그냥 뭐 비트로 짜도 되고 무늬가 망가지지 않으니까요. 특히 여름용은 면이기 때문에 겨울용은 안 됩니다. 겨울용은 양모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세탁할 때 쥐어 짜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사로 뜬 이런 실들, 숄들 중에 코바늘로 뜬 이런 애들은 세탁하기가 너무 간편해서 저는 대충 빨아서 그냥 비틀어 짜요. 짜고 넣을 때 무늬가 잘 보이라고 그냥 좀 잘 펴주고, 그 널어놓으면 그냥 이 밑에 애도 똑같거든요. 그냥 세탁해서 빨래 건조도에 그냥 툭 걸쳐놨던 거예요. 모양만
어디 찌그러지는데 없게, 구겨지는데 없게끔만 잘 펴서 스팀을 먹이거나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실에 따라서 스팀을 먹여야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지금 한 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사슬 한 코를 넣었어요. 만약에 여기 한 코가 남지 않고 마지막이면 그냥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한 코가 이렇게 창문이 생길 수 있는 무늬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길긴뜨기만 2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 늘림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시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 칸 띄우고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에 한 코 넣어주고 어머나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또 한 코. 아이고 한 코. 그 다음에 또 한 코 비우고 여기 또 한 코가 들어가겠죠. 저는 사실 손도 아프고 여기 손가락에 뜨개 인형 하면서 생긴 이 굳은 살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사실은 뜨개를 다 때려치우려고 여기 오면서 들고 왔던 실이랑 바늘 이런 애들을 사실은 전부 다 나눔을 해버렸었거든요. 처분을 해버렸었어요. 근데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하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고 어디에선가 뭘 보다가 저거 예쁘네? 저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뜨고 싶고 그래서 다시 다 장비를 장만했답니다. 실과 장비를. 근데 어제도 다 처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집을 뒤졌더니 예전에 뜨개 인형 뜨면서 모아놨던 인형 눈알부터 시작해서 철사, 핀, 공구들 한 가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다 모아뒀어요. 토끼 인형을 뜨고 싶어서 토끼 인형 도안만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종류별로 여러 개 떠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유채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테너죠. 싱어가 뭐더라? 팬텀싱어. 팬텀싱어 3에 나와서 전설의 테너로 불리셨던 라포엠의 리더죠. 그분이 별명이 채끼예요. 채끼. 네, 채운 토끼라서 채끼래요. 그래서 갑자기 토끼를 뜨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이네요. 한 코 띄우고 여기 이렇게 뜰 때는 왜 이렇게 코가 잘 맞을까요? 무늬 뜰 때는 맨날 코가 하나씩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시작했을 때랑 정확하게 대칭을 만들었습니다.
이문이 끝났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가 될까요? 전고의 한길림뜨기 이렇게 코너님 해주시고요. 그러면 동영상이 더 길어지면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다 뜨고 나서 이 단의 다음이 걸어뜨기예요. 걸어뜨기까지 마친 상태로 저희는 만났으면 좋겠네요. 걸어뜨기까지 마치시면 저희가 총 23단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뜬 숄이 23단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걸어뜨기가 뭔지 아시죠? 이거예요. 톡 튀어나온 이 아이. 걸어뜨기 꼭 걸어뜨기 단까지 마치시고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이 단이 22단이에요. 22단이고요. 그 다음이 걸어뜨기 23단. 거기까지 뜬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같이 우심뜨 해요.